안녕하세요. 지성한 NC 박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 GPT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챗 GTP 여러분들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몇십 조를 투자하겠다. 12조 원이었던가요? 그걸 투자하겠다. 그리고 구글도 우리도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소식도 들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서치 GP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큰 글로벌 기업과 국내 IT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도대체 어떤 서비스와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리고 이게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틱톡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앱들이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용자를 모집하는 게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챗 GTP는 이게 알려지자마자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구글에서 이제 챗 GTP라고 검색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앞으로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챗 GTP의 어떤 원리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 제가 자주 즐겨보는 프로가 있는데, 그 언더스탠딩이라는 유튜브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챗 GTP의 원리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사용하게 될 거고, 지금 현재의 기술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한 번쯤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챗 GTP 먼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화면을 약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구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챗 GTP 이렇게 검색하시면 첫 번째 챗 GTP 요게 나오거든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걸 눌러보시면 영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Try Chat GPT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따로 이거를 회원가입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구글 아이디로 연결해서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 업그레이드 투 플러스라는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눌러보면 제 계정은 프리 플랜이고, 프리 플랜은 뭘 쓸 수 있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서비스, 스피드, 규칙적인 모델 업데이트,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GPT 플러스는 매달 $20씩 내면 높은 수준의 어떤 질문이나 답을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좀 빠른 속도로 너가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먼저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떤 질문이라도 가능한데, 한국어로 써도 되지만 이게 영문으로 썼을 때 더 정확한 답변과 논리적인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한국에서 인테리어 벽시계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너가 좀 소개를 좀 해줘. 좋은 문장.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면 좋을지 너가 좀 추천을 해줘. 이런 이제 뉘앙스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Sure. 여기에 아주 좋은 문장이 있는데 너한테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in Korea라고 이제 여기 적으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벽시계를 판매하는 매장이다. 우리 제품은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당신의 집을 더욱 멋지게 꾸밀 수 있다.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좀 나름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좀 비슷한데, 우리가 웹사이트에 어떤 페이지를 만들 때 어떤 문구를 좀 써서 고객들을 설득하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괜찮게 봤던 건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요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다르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멘트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디자이너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그
멘트 이런 이제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써도 안 되고 너무 화려하고 유려하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말들보다도 진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이대나 성별이나 뭐 지역이나 국적이 됐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치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챗 GPT를 활용하면 그런 멘트들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제가 뭐 다른 유튜버들 몇 개 영상 또 찾아보니까 블로그 같은 것도 이렇게 금방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사피엔스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피엔스라는 이제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질문을 해봤어요. 사피엔스 서평을 성인의 관점에서 적어줘. 이렇게 번역을 돌렸거든요. 한번 제가 답변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Write down the Sapiens book review from an author perspective. 네, 이렇게 딱 누르면 얘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막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단어를 막 적어요. 이게 사실 타이핑 하려고 해도 이 정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또 심지어 답변이 또 그럴싸해요. 뭐 이게 너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스탑으로 이제 잠깐 멈춰서 할 수도 있고요. 얘가 이제 답변을 다 적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번역을 해봤는데, 물론 이게 이제 영문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뭐 이렇게 매끄럽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충 맥락을 보니까 이 책 부분이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처음에는 7만 년 전에 일어난 인지혁명을 다루고, 그 다음에 12,000년 전에 발생했던 농업혁명, 그리고 3부에서는 산업혁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족의 미래를 탐구한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기술의 윤리적, 논쟁적인 주제를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저자가 그리 매력적이고 접근하기가 쉬워서 다양한 수준의 사전 지식을 가진 독자들에게 적합하다. 뭐 이렇게 이제 써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 대략적인 어떤 그 핵심 요약본만 제가 딱 본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만 공부해서 이 챗 GTP를 이용해가지고 블로그를 뭐 하루에 뭐 한 편 쓰기 되게 어려웠는데 한 편에 이렇게 되면 뭐 3개, 4개, 5개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또 하나의 어떤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 같은 경우에 그 언더스탠딩 그 챗 GTP 설명하시는 분도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에. 이 챗 GTP를 통해서 일단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대요. 제가 만약에 뭐 미국의 어디 샌프란시스코나 뭐 라스베가스 뭐 어디 해외 출장을 갔어요. 근데 뭐 비행기에 이제 잠깐 경유하는 시간이 뭐 좀 여유가 돼요. 그럼 그때 나는 어디서 뭘 하면 좋을까? 추천해줘.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뭐 여행사나 뭐 어디 관광지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광고로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또 여행사와 또 어떤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런 신기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누군가가 이렇게 정해놓지 않는 어떤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스스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논문 같은 것도 뭐 혹은 뭐 어려운 변호사 시험도 막 패스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것도 있죠. 이게 신기술이라는 게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뭐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각 사이트를 다 클릭해서 봐서 내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내가 궁금한 질문을 하면 알아서 내가 하나하나 눌러서 정리한 그 요약본을 자기가 알아서 처음부터 제공해 준다는 게 엄청 그 시간적으로 단축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챗 GPT에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학교 선생님께서 뭐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를 이제 이 챗 GTP를 통해서 금방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좋다 나쁘다? 라는 거를 좀 판단하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효율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지식 습득에 있어서 그게 단순히 그 과제를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그걸
쓴 건지 아니면 진짜 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숙제를 해온 애를 칭찬을 해줘야 될지 제가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물론 이제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나름 그럴싸한 답변들을 많이 내기도 하는 보여주는데 이게 사실 오류도 많다고 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뭐 문장을 베베 꼬인다거나 간단한 수식 같은 것도 되게 복잡하게 풀어내고 그런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어떤 신뢰성 그런 것들이 왜냐면은 내가 깊이 알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했을 때 이 답을 고지고대로 믿게 되면 그게 진짜 맞는 말인 줄 알고 내가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 어떤 정보와 진실된 정보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이 인류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이제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이제 또 많은 직업들에 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뭐 변호사가 됐던 뭐 교수님, 그리고 작가, 뭐 라디오 DJ, 뭐 이런 쪽, 그리고 블로거 쪽도 그럴 거고. 이게 지금 제가 텍스트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얘가 코딩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뭐 이미지를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뭐 영화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또 동영상도 또 만들어 줄 수 있대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신기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엑셀, 뭐 파워포인트 막 이런 쪽에도 이 챗GPT를 넣어가지고 원하는 뭐 수식 같은 거를 내가 뭐 엑셀 뭐 잘 몰라도 거기다가 원하는 이런 요청 사항을 넣으면 그걸 또 계산해주는 그런 기술도 이미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기술의 진보가 참 빠르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난관이 있죠. 새로운 게 나오면 아유 뭐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살면서 나 어차피 나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나오면 저걸 이용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먼저 들게 여러분들이 계속 트레이닝하고 마인드를 계속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 기술이 대체해버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뭐 혹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감.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는 어떤 되게 복잡하고 좀 이렇게 섬세한 어떤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과연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화를 2016년도인가? 영화 허라는 그 있어요. 이렇게 포스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에 웬 콧수염 나는 아저씨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영상을 봤을 때, 와, 진짜 놀랍다.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때까지 사실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라는 그게 이제 지금처럼 뭐 보편화되거나 그런 기술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자꾸 전 떠오르더라고요. 그 영화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진짜 뭐 애인 관계처럼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뭐 감정을 이렇게 좀 교류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서 남자 주인공이 약간 현타도 좀 오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서 전 참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빨리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내 어떤 수익이라든지 뭐 삶에 적용을 시켰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챗 GTP만큼은 제가 많이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이걸 주변에서 활용한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저는 다른 내용으로 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